안녕하십니까. 나단 작가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리본이라는 책입니다. 리본은 다시 태어난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책 겉표지에 보면 그 핑크색 리본 그림과 저자의 메시지인 리본 다시 태어난다 라는 것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리본일까요? 저는 그 질문을 갖고 책장을 펼쳤습니다. 책을 보면 목차에 사실은 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 리본은 전환점, 두 번째 리본은 나는 네 온도가 필요해, 세 번째 리본은 사랑할 수 있을까, 네 번째 리본은 뚫고 나오다, 다섯 번째 리본은 활짝 피어오르다 라는 의미인데요. 결국은 새롭게 태어나서 마지막에 활짝 피어오르는 그 끝을 말해주는 것이 바로 리본이라고 생각합니다. 19페이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생이 처음부터 봄이었으면 봄의 아름다움과 따사로움에 감탄하지 못했을 것이다. 긴 겨울을 지나 봄이 왔기에 나는 더 찬란하고 행복한 봄을 맞이했다. 인생의 모든 계절은 저마다 의미와 섭리가 담겨 있다. 지금 한 계절의 모습으로 자신의 인생을 불행하다 단정하지 않아도 된다. 나무와 사람은 모든 계절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결실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가장 힘든 계절만으로 자신의 인생을 단정하고 판단하지 않아도 된다. 겨울이 지나면 머지않아 찬란한 꽃이 피는 봄이 올 것이니까. 힘든 겨울도 언젠가는 내 삶을 선물로 아름답게 장식해주는 리본이 될 테니까. 결국 모든 인생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완전하고 완벽한 인생에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의 인생이란 도화지에 자신만의 색깔을 칠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두운 색일 수도 있고 밝은 색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핑크빛에 예쁜 그림을 그릴 수는 없습니다. 어떤 그림이 되든 자신의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할 권리가 있고 겨울을 겪으면 더 찬란한 봄날을 맞이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의 인생이 행복하다, 불행하다라고 단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저자는 어릴 적 불우한 가정 환경에서 누구보다 삭막한 계절을 느꼈습니다. 사랑이라는 감정은 메말랐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좋은 인연을 만나면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 의미를 알게 되었고 마침내 자신이 느끼고 경험했던 바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서 진로 컨설턴트, 교육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배우고 느낀 점을 글로 남김으로써 작가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누군가는 자신의 운명을 원망하면서 다른 이들에 대한 불만과 불평으로 인생을 보내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운명에서 의미를 찾고 스스로 새로운 인생을 개척합니다. 한마디로 좋든 나쁘든 인생의 굴곡, 즉 저자가 설명한 구멍이라는 것에 빠졌을 때 그때를 전환점으로 받아들이고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자가 말한 리본이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저자의 과거는 어떠했을까요? 가장 큰 트라우마는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에게 인정과 사랑을 받지 못한 것이 늘 한해 맺혔습니다. 아버지도 어린 시절 일찍 가장의 길에 들어서면서 지친 삶을 살았고 매일 술과 함께 했습니다. 20여 년간 좋은 기억이 없었습니다. 늘 술 냄새를 풍기거나 아무 말이 없는 무뚝뚝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자는 딸바보 아빠를 볼 때마다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26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지금도 나는 이 세상에서 제일 부러운 사람이 딸바보 아버지를 둔 사람이다. 딸을 향한 사랑이 눈에서 철철 흐르는 아버지를 보면 지금도 마음이 뭉클하고 부러워진다. 40의 중반을 지났지만 나의 내면에는 여전히 아버지의 자리가 텅 비어 있다. 가장 사랑이 필요한 시기에 충분한 관심과 애정을 받지 못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애정이 굶주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든 부모님도 원망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자는 다른 관점에서 이를 바라봤습니다. 아버지의 인생을 이해하고 용서하기 시작했고 이를 인생의 전환점으로 삼았습니다. 아버지는 저자가 20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경제적으로 고달픈 삶이었지만 오히려 저자는 이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주체적인 인생을 살게 되었고 나중에 어려운 사람을 돕는 상담사가 되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까지 이르기에 많은 험난한 여정과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만나서 결혼한 후 대학원을 다닐 때였습니다. 남들은 3년이면 졸업했지만 저자는 아이 둘을 낳고 3년씩 쉬면서 무려 11년이나 걸려서 졸업했습니다. 자신보다 앞서가는 동기들을 볼 때 초조함을 느낄 만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오히려 느리게 사는 삶의 미학을 생각하고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인 아이들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습니다. 어쩌면 저자는 어렸을 적 충분한 사랑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사랑의 필요성을 절감해서 그랬을지 모릅니다. 142페이지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는 행복한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라고 말한다. 결국 저자는 대학원도 잘 졸업을 했고 이제는 사명감을 갖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저자는 친구와의 슬픈 이별을 통해서 인생의 또 다른 전환점에 왔고 또다시 어떤 느림의 미학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인생의 속도가 빠른 것보다 자신의 사명을 다 이룬 삶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슬픈 이별을 통해 깨닫게 되었다. 인생의 속도는 사람마다 다르다. 모든 사람이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자기만의 속도로 살아간다. 인생의 속도는 자기만의 독특한 인생 시간표에 담겨 있다. 모두가 다른 자신만의 인생 계획표가 있다. 나와 같은 삶을 살아내는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 각자 일정표가 모두 다르므로 다른 사람과 속도를 비교하거나 경쟁할 수 없는 것이다. 저자는 20대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고 30대의 친한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저자도 결국 암에 걸렸고요. 다행히 갑상샘 암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술을 받으면서 다시 한번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43페이지에 있는 내용입니다. 20대의 아버지의 죽음을 목격했다. 30대의 친구의 죽음을 경험했다. 사실 나의 죽음은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었다. 수술을 받으러 들어가던 그날, 난생 처음 죽음의 문턱에 서보는 하루가 되었다. 죽음이라는 낯선 첫 경험, 죽음의 문턱에 서서 나 자신에게 질문했다. 지금까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왔는가? 지금까지 나는 후회 없이 살아왔는가? 나에게 지금 가장 후회되는 일은 무엇인가? 작가님의 책을 읽으면서 남들보다 늦게 간다고 실망할 필요는 없다고 깨달았습니다. 인생은 정말 길고요. 빠르게 앞서 나가는 게 정답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내 인생의 전환점에서 올바른 판단을 신중하게 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삶을 한 번 더 돌아보는 것입니다. 29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이 있죠. 넘어진 바로 그 자리가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리본이 된다. 결국 리본이라는 것과 전환점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좌절하거나 실망하고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특히 감사일기라는 것을 다시 한번 쓰게 됐는데요. 155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3가지 감사 제목을 적고 아침에 일어나면 새로운 하루에 대한 감사 제목 3가지를 적는다. 하루를 마감하는 잠들기 전과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을 감사로 해독한다. 감사는 내 삶의 상처마저도 긍정으로 바라보게 하는 렌즈가 되어 내 삶을 쓴뿌리 없이 치유하는 최고의 선물이 되었다. 내 삶의 상처 또한 글의 재료가 되어 작가의 꿈을 이룰 수 있으니 이 또한 최고의 감사할 제목이 아닌가. 또한 감사와 더불어 중요한 것이 공감인데요. 공감에 대해서 작가님이 쓰신 글입니다. 225페이지입니다. 공감을 통해 스스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다. 거센 태풍을 만나 쓰러져가는 나에게 공감해주는 한 사람이 있다면 그가 피난처가 되어주면 정말 좋겠다. 그 한 사람마저도 없을 때 나 자신이 나에게 공감을 해주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된다. 내 머릿속 신기한 거울 덕분에 공감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감사한 일이다. 구석구석 내 영혼을 공감을 통해 치유하고 수선하며 살아갈 수 있으니 참 다행이다. 마지막으로 235페이지에 작가님이 남긴
말씀입니다. 미래를 향한 주체적인 선택은 새로운 씨앗을 심는 것이다. 지나버린 과거는 되돌릴 수 없으나 오늘과 미래는 내가 선택할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새로운 씨앗을 심으면 된다. 과거와 다른 새로운 씨앗을 심었더니 따뜻한 봄을 맞이했다. 열매들이 익어가는 풍요로운 여름을 지나고 있다. 아이들은 안정되고 좋은 성품을 칭찬받을 만큼 건강하게 성장했다. 고슴도치 엄마였으나 주체적인 선택을 통하여 아이들의 불행을 반복하지 않았다. 우리가 꿈꾸는 행복은 생각보다 가까이 머물러 있다.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파랑새가 가까이 있었듯이 행복은 누구에게나 주어질 수 있다. 저는 작가님의 글을 보면서 정말 힘든 인생을 사셨지만 결국 그 인생에서 결국은 전환점을 찾고 새롭게 태어난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무엇보다도 감사의 마음을 갖고 그리고 현재 주어진 행복을 느끼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한번 태어난다는 리본을 생각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